혹시 1960년대에 지어진 어떤 건물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도시 문제의 해답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바로 그 혁신적인 건축물 헤비타트 67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핵심이죠. 이건 그냥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미래 도시가 어떠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제안이거든요. 과연 50년도 더 지난 이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에게도 통할까요? 자, 그럼 먼저 이 독특한 건물의 정체부터 알아봐야겠죠. 별명부터가 예사롭지 않아요. 블록으로 만든 마을이라니 말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헤비타트 67. 1967년 몬트리올에서 열렸던 세계 박람회, 그러니까 엑스포 67의 일부로 세상에 나왔어요. 당시 전 세계의 미래의 집은 이런 모습이다 하고 보여주려고 했던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딱 보면 어떠세요? 그냥 콘크리트 상자를 되는 대로 쌓아놓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무질서해 보이는 모습 속에 사실은 미래 도시의 삶을 완전히 새로 쓰려는 정말 치밀하고 깊은 철학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건물이 필요했을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1960년대 도시들이 어떤 위기를 겪고 있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고민이 확 와닿죠? 왼쪽이 당시의 흔한 아파트 모습이에요. 그냥 똑같이 생긴 건물들이 성냥갑처럼 늘어서 있고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 효율만 남은 삭막한 공간이었죠. 건축가는 바로 이런 비인간적인 환경에 대한 대안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자연과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그런 공간을 꿈꿨던 겁니다. 이 엄청난 비전을 제시한 인물이 바로 건축가 모셰 사푸디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그의 대학교 졸업 논문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불과 27살이라는 나이에 자기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의 철학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원을. 아파트에 살아도 모든 세대는 자신만의 정원, 다시 말해 자연과 햇빛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거. 이 신념이 바로 헤비타트 67의 심장이었죠. 자, 그럼 이제 헤비타트 67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구체적인 설계 원리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죠. 헤비타트 67의 핵심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높은 밀도 속에서도 자연을 누리고 삶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가지면서 주민들을 연결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바로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는 거죠. 이 원리들이 어떻게 현실이 됐을까요? 우선 모든 집은 바로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자기 집 정원으로 써요. 덕분에 아무리 높은 층에 살아도 흙을 밟고 햇볕을 쬐을 수 있죠. 또 공장에서 만든 모듈을 조립하는 방식이라 나중에 가족이 늘면 집을 확장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각 집의 사생활은 완벽하게 지켜주면서도 열린 복도나 광장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어울리게 했다는 겁니다. 도시의 외로움을 해결하려 한 거죠. 이 사진을 보면 그 혁신적인 건축 방식이 한눈에 들어오죠. 총 354개의 거대한 콘크리트 모듈을 공장에서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크레인으로 하나씩 들어 올려서 착착 조립한 겁니다. 진짜 거대한 레고 블록으로 미래 도시를 짓는 것 같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과감한 건축 실험, 과연 성공했을까요? 5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그 결과를 한번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공의 증거는 바로 이 숫자들에 있습니다. 먼저 354. 바로 이 354개의 모듈이 모여서 만든 집 158세대. 그리고 이들이 함께 활기찬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시간 50년 이상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실험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반세기가 지났지만 헤비타트 67은 여전히 몬트리올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 가장 가치 있는 주거 공간으로 그 힘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의 힘이죠. 헤비타트 67의 성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건축가 사푸디의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거든요. 바로 이 건물, 다들 아시죠?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세 개의 타워 꼭대기를 거대한 공원으로 연결했어요. 하늘 위의 정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개념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헤비타트 67의 철학이 현대적인 초고층 빌딩에 그대로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철학은 주거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보면 어둡고 꽉 막힌 실내를 쭉 따라 걷다가 마침내 밝은 빛이 마주하게 설계됐거든요. 빛과 공간을 통해서 비극적인 역사를 온몸으로 느끼고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감정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의 디자인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결과물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과거의 유산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요즘 수직숲 같은 현대 건축물들 많이 보이죠? 전부 다 빽빽한 도심 속으로 어떻게든 자연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이거든요. 녹지 공간이 주는 안정감, 고밀도 주거의 지속 가능성, 이런 가치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50년 전 모셰 사프디가 던졌던 그 질문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도시가 점점 더 빽빽해질수록 우리는 그냥 편리함만 쫓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교류와 자연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지켜낼 것인가? 하지만 헤비타트 67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밀도 높은 도시에서도 자연을 누리고 이웃과 연결되면서 또 나만의 개성을 존중받는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지난 50년 동안 몸소 증명해 왔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